안녕하세요. 오늘은 등비급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지난 4차 시에서 급수라는 것을 처음 배웠고 그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부분합을 구해서 그 부분합 SN의 극한값, 리미트 SN을 구하자라는 거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급수 중에서도 특별히 등비급수라는 걸 배울 건데 느낌이 좀 오죠? 급수에 그 AN이 등비 수열 모양이 있겠구나 라는 거 한번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급수라는 것의 일단 뜻부터 알고 가도록 합시다. 마찬가지 예상한 것처럼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이에요. 등비수열에서 얻은 급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R의 n제곱에서 얻은 급수 1부터 무한대까지 다 계속 더하고 있는 얘를 우리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급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등비급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급수 중에서도 좀 특수한 경우 그 수열이 등비수열인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이 등비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우리 등비 수열도 극한은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처럼 이 급수 또한 공비 아래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범위를 쪼갤 건데요. 아래 범위를 수열의 극한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라고 하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때는 요런 범위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극한에서는 따로 빼서 생각을 했었는데 포함시켜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공비 R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을 볼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급수의 합을 보기 위해서 급수의 합이 무엇인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렇지 n번째 항까지의 합 AR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요것의 뭘 구하자? 극한값을 구하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에서 요게 의미하는 게 뭐죠? 요게 의미하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렇지 급수에서 바로 n번째 항까지의 합 부분합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합을 그럼 먼저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부분합.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바로 등비수열의 합 공식 떠올리셔야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합 SN이라고 한다면 걔는 1-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n제곱이었죠. 또는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음의 값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쓰기도 했다. 그쵸? 자, 등비수열에 쓰니까 이왕 하는 거 등차수열의 합 공식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개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자, 등차수열이라고 할 때는 2분의 n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고 그 마지막 항이 결국 n번째 항이니까 걔를 우리는 a 플러스 n-1d라고 한다면 첫째 항의 2배에다가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R은 공비를 뜻하고 A는 첫째 항을 뜻하고 N은 항의 개수를 뜻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네모친 부분합을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공비가 요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는 1-R이라고 적는 게 더 낫겠네요. 그리고 A의 1-R의 n제곱인데 자, 여기서 잘 볼게요. 공비가 만약에 이 범위이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일 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R의 n제곱은 어떻게 된다고요? 0으로 수렴하죠. 얘가 0으로 가겠네요. 그쵸? 얘가 0으로 가면 지금 n과 관련된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남는 게. 그래서 얘가 어느 값으로 수렴을 한다? 1-R분의 첫째 항으로 수렴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공비가 요 범위일 때는 급수가 수렴하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반대. 절대값 R이 1 이상일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얘들아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R의 n-1제곱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1일 때는 1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 때는 발산하죠. 즉 어찌됐든 간에 뭐가 아니에요.
0으로 수렴하는 건 아니다. 그치?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급수와 수열의 일반항 사이의 극한값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면 이 급수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얘는 반드시 발산해야 된다. 급수의 발산 판정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쵸?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렇게 배웠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우 중요한 거니까 정리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쵸?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 있을 때 수렴하고, 자, 요걸 반드시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등비급수의 급수의 합 어디로 수렴하느냐? 어디로 가냐면 1 마이너스 R과 A가 같은 문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울 때는 한국말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여기로 수렴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발산한다 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첫째 항이 0이게 되면 모든 항이 0이고 그 등비 급수 또한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첫째 항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원래는 우리가 등비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공비가 여기 공비의 절대값이 1과 1보다 작으면 되는데, 만약에 첫째 항에 대한 조건이 없다면 첫째 항이 0인 것까지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등비, 수열의 극한과 급수 말고 수열의 극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r의 n제곱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었죠? 이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뭐가? 1일 때도 수렴은 한다. 그쵸? 자, 그런데 급수는 어때요? 급수는 1일 때 1을 무한히 계속 더하며 엄청나게 큰 수가 되기 때문에 수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뭐를 조사하자? 그렇지, 등비 수열 때처럼 공비를 조사해야 되고, 공비가 이렇게 될 때만 수렴하고 그때의 수렴 값은 급수의 합은 이렇게 된다. 1-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공비가 얼마죠? 3분의 1씩 곱해져 갔으니까 요게 공비다. 그치? 그러면 공비가 수렴 조건 만족하니까 1-공비분의 첫째 항 여기로 수렴하겠죠. 자, 얘는 잘 보면 첫째 항이 1,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루트 2, 세 번째 항은 플러스 2니까 얘는 공비가 지금 얼마인 상태예요?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그쵸?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요. 맞나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요런 것들도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데, 자, 2의 n제곱을 우리는 2의 n-1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치, 2분의 3의 n-1제곱 곱하기 2. 즉 공비가 얘가 공비가 된다. 그쵸? 공비가 1보다 크니까 또 따라서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얘도 공비가 마이너스 4네 발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잘 봤더니 얘가 3의 마이너스 n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1제곱에 3 마이너스 n,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n-3제곱이 돼야겠죠. 그럼 얘가 결국 뭐가 돼요?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n-3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비가 수렴 조건을 만족하니까 따라서 어디로 수렴한다?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첫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의 3 빼기 1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즉 16이 첫 번째 항이 되겠죠. 이렇게 공비의 범위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가장 중요한 예제 바로 또 예제 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급수의 합을 구하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급수가 이제 합쳐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이 식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1부터 급수인데 어떤 급수냐면 6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6분의 2의 n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조금 더 하다 보니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2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이라는 등비 급수가 된다. 그쵸? 자, 근데 잘 보면 2분의 1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수렴 조건 만족해. 3분의 1
만족해. 각각 수렴하는 급수겠네요.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를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2분의 1의 n제곱과 3분의 1의 n제곱을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 주면 된다. 그쵸? 자, 그러면 1 공비분의 첫째 항 2분의 1이고요. 두 번째는 얘는 1 공비분의 첫째 항이 뭐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배운 내용이 이게 전부거든요. 등비급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수렴한다? 공비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첫째 항이 0인 경우도 체크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수렴하는지 공비가 수렴 조건을 만족할 때 어디로 수렴하느냐? 바로 1 공비분의 첫째 항.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수능에 100% 항상 200% 내신에도 항상 출제되는 등비급수를 도형에 활용해서 푸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아그